만약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 앞에서는 천사 같지만 뒤에서는 어차피 그 시어머니 나중에 병원비나 빨아먹을 거 아냐. 요양원 보내고 끝내는 게 상책이지. 라고 말한다면 한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며느리의 집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정숙은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저택 안은 고요했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큰 집에는 정숙 혼자만 남았거든요. 대기업 창업주였던 남편의 유산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태영이가 어릴 때는 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느라 시끄럽더니만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찻잔을 들었어요. 외아들 태영은 정숙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키워낸 아들이죠. 이제 35이 된 태영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혼녀였습니다. 오윤아라는 29살 여자.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예요. 태영을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정숙에게도 항상 정중했거든요. 하지만 정숙의 오랜 경험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어딘가 차가워.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윤아가 웃을 때 입가는 올라가지만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숙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내 아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영과 윤아가 함께 저택에 왔을 때 정숙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윤아가 거실을 둘러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숙이 나타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집이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말했거든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아인지. 다음 날 정숙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나 좀 도와줘. 태영이네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려고 해.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신분은 숨기고 기마주머니라고 하자. 일주일만 그 집에서 일하면서 그 며느리 될 아이를 제대로 관찰해 볼 거야. 미자는 깜짝 놀랐지만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윤아 씨가 사모님 얼굴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윤아는 정숙의 얼굴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럼 분장을 해야겠네. 미자야, 너 아는 분장사 없어? 네, 있어요. 드라마 분장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 부탁해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며칠 후 정숙은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염색해서 회색빛으로 만들었고 얼굴에는 특수 분장으로 주름을 더 만들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했어요. 평소 입던 고급스러운 옷 대신 수수한 가사도우미 옷차림에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정도면 윤아가 알아보지 못할 거야. 정숙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정숙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며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구나.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봐야지.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기마주머니시죠?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들어오세요.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곳곳에 놓인 꽃들, 그리고 정중한 유나의 태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부감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일초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을요. 아주머니, 집안일 경험이 많으시죠? 태영 오빠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더 굽실거리며 대답했어요.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정숙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실수한 척 화분 옆에 물을 쏟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유나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일하러 왔으면 제대로 좀 하시죠?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목소리, 저 표정. 정숙이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그 냉랭한 시선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나왔어. 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이 또다시 변했어요. 아까 전에 차가운 표정은 어디 가고 천사 같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오빠, 어서 와. 힘들었죠? 유나는 달려가서 태영의 가방을 받아들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정숙에게로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첫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은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불과 3분 전까지 자신을 꾸짖던 그 입에서 이렇게 다정한 말이 나오다니. 이건 연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유나 씨. 아주머니, 유나 씨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유나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가족이 될 사이인걸요. 유나는 태영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태영은 흐뭇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유나가 참 착하죠, 아주머니?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숙은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론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누구를 닮은 걸까? 저 표정 변화, 저 완벽한 연기. 정숙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늘어놓던 시누이의 모습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저런 완벽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진심일 리 없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태영이 저 연기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 직감이 맞는 건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기로요. 유나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파악할 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태영은 벌써 출근했고 유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이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정숙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태영의 월급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서랍을 닫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청소를 계속했어요. 오전 10시쯤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에요. 점심은 간단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가 나간 후 정숙은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방을 청소하면서 여기저기 눈을 돌렸어요. 화장대 서랍엔 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고 옷장엔 브랜드 옷들이 주르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생활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정숙이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현관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진짜 웃긴다. 그까짓 결혼식 비용 때문에 고민해?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있는지 알아? 정숙은 걸레질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차피 그 할머니 나중에 병원비며 뭐며 돈이나 빨아먹을 거 아냐. 요양원 같은 데 보내고 살아계실 때 얼굴 안 보고 끝내는 게 상책이지. 태영 오빠는 워낙 착해서 내 말이라면 뭐든 들을 거야. 정숙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질 뻔했어요.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강남 저택의 회사 주식까지. 내가 왜 그 할머니 눈치를 봐야 해? 조금만 참으면 다 내 거야.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지금 울면 진짜 진 것 같아. 유나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정숙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면서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유나의 책상 서랍 맨 밑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들춰보니 유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나가 항상 말하던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현재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거든요. 어머니 역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정숙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올라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오후에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맛있는 케이크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유나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정숙에겐 그 미소가 이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는 일이 남아있어서요. 그러시구나. 그럼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드세요. 그날 저녁 태영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유나의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태영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약혼녀였지만 태영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전화를 받는 유나의 말투는 또 달랐어요. 엄마, 돈은 걱정하지 마. 곧 결혼하면 다 해결될 거야. 아빠 변호사 비용도 내가 낼게.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유나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태영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태영이 유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유나는 갑자기 아픈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정숙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혼자서 간병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병원비도 벌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도 뚝뚝 떨어뜨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혼자였어요. 그래서 태영 오빠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숙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며칠 전에 본 서류가 생각났거든요. 유나의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감옥에 있었어요. 어머니도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빚만 잔뜩 지고 있고요. 참 힘드셨겠어요. 정숙은 일단 유나의 말에 맞춰줬습니다. 유나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유나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혹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세요? 태영 오빠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제가 돈 관리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비상금이나 통장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잠깐 맡아서 정리해드리면 어떨까요? 태영 오빠 몰래요. 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유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나가 정숙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시나 저 아이가 뭘 찾고 있는지 뻔하네. 며칠 후 정숙은 일부러 태영 앞에서 비상금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조금 모아뒀거든요. 서랍에 넣어둔 통장인데 태영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눈치였지만 유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정숙의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을 꺼내려는 순간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유나 씨, 뭘 하고 계세요? 유나는 깜짝 놀라서 통장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태영 오빠가 결혼 자금이라고 해서 제가 관리하려고요. 유나는 벌벌 떨면서 변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유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연기라기엔 너무나도 절절해 보이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눈물을 찬찬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눈물, 내가 예전에 아주 많이 본 눈물이네요. 유나가 울음을 멈추고 정숙을 올려다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꼭 목소리가 떨리지요. 그리고 눈썹이 살짝 찡그려지고 입술이 자꾸 떨려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이 우는 연습할 때 쓰는 방법이죠. 내가 젊었을 때 연극 동아리에서 배운 건데 참 오랜만에 보네요. 유나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이 되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신 보통 가사도우미가 아니지?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누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속이고 들어와서 염탐하는 게 맞아요? 유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염탐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정숙을 째려봤어요. 그날 오후 유나는 몰래 정숙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아파트를 나서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정숙은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정숙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숙이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내린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운전기사까지 있는 차였습니다. 뭐야, 저게? 유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했어요. 기마주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숙이 한 여자와 만나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여자는 정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뭔가 보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고미자입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나는 멀리서 입모양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라고? 그럼 정말로 기마주머니가 아니라는 건가요? 유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영이 돌아왔을 때 유나는 폭발했습니다. 오빠, 그 기마주머니 정체가 뭐예요? 태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는 모르세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왔어요. 왜 속였어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나는 정숙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넌 나를 시험당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내 아들이 내 눈물을 믿을까봐 내가 나를 숨긴 거야. 그럼 정말로 당신이 한정숙이에요. 태영이 어머니죠. 유나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태영의 어머니라면 그 유명한 대기업 창업주의 부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태영 오빠는? 유나가 태영을 바라보자 태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유나야. 사실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뭐라고? 오빠도 알고 있었다고요? 유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결혼도 잠시 연기하기로 했어. 연기라고요?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계산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만 바보였다는 거네요? 유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숙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욕심이 많았던 거죠. 사랑하는 척하면서 돈만 바라본 거 말이에요. 그 말에 유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태영은 소파에서 잠을 잤고 정숙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는 편지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손이 떨렸지만 유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글을 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죄로 감옥에 계시고 어머니는 빚에 쪼들려 살고 계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도소에 계십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손가락질했어요. 사기꾼의 딸이라고 하면서 피했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갔고 연인들도 제 집안을 알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편지는 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남들이 저를 이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유나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안정된 생활, 따뜻한 가족. 그 모든 게 이제는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영 오빠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유나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어머님도 저와 같은 여자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위해 많은 걸 참으셨을 거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랑을 모르는 채 오빠에게 접근했으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유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지금 제 마음은 진짜예요. 태영 오빠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유나는 정숙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요?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숙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편지를 다 읽은 정숙은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나를 바라봤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짓말들은 뭐였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의 편지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 걸까? 정숙은 유나를 오래 바라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봐야겠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영이와의 결혼은 당분간 불가능해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유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영과의 만남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잘못을 깨달은 걸까? 어쩌면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아니라 나처럼 상처받은 한 여자일지도 몰라. 정숙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그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태영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고 정숙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비서 고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 씨, 사모님께서 내일 오후 3시에 법무법인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법무법인이요? 네,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태영 도련님도 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유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정숙과 태영,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정숙 여사님의 유언장 수정에 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라니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유언장을? 태영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니.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어.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정숙 여사의 전 재산은 아들 한태영 씨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분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유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태영이 물었어요. 정숙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여길 수 있을 때, 어머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인정하는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는 재산의 일부가 동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정숙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조건입니다. 한정숙 여사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완전한 권리가 있거든요. 유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결국 정숙이 자신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어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요. 그날 이후 유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노인분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유나 씨,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을 때 유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으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유나는 혼자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적금을 깨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비서 고미자를 통해 유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유나 씨가 정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고 어려운 분들도 몰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정말로? 정숙의 목소리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태영 도련님과도 거의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나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이제는 복지센터 사람들이 먼저 유나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숙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저녁을 함께 먹었으면 해서요.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정숙이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6시쯤 오세요. 그리고 편한 옷으로 와요.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녁 6시, 유나는 정숙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정숙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들어와요. 부엌에서 같이 저녁 준비를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해 주세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갔어요. 정숙은 옆에서 유나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요리를 많이 했나 봐요. 손놀림이 좋아졌네요. 네, 매일 노인분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렸거든요. 유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정숙은 유나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차린 후 둘은 마주 앉았어요. 유나가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정숙이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태영이도 이런 집밥을 좋아할 거예요. 정숙이 태영 이야기를 꺼내자 유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태영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들어해요. 당신 때문에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당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숙의 말에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지센터 김 선생님이 전화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을 정숙이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박 할머니 병원비도 당신이 냈다면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건 왜 그랬어요? 정숙이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요즘엔 마음이 달라졌나 봐요. 정말로? 네. 처음에는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정숙은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도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 이제 김아주머니는 그만두려고 해요. 유나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너랑 다시 시작해도 될까?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나를 너라고 불렀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내가 너를 시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정숙은 유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안아주는 포옹이었습니다. 태영이한테 전화해봐요. 오늘 밤은 우리 셋이 함께 저녁을 먹어요. 정말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태영은 어머니와 유나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유나야, 정말 많이 기다렸어. 유나도 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으로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그럼 이제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정숙의 말에 유나와 태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